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다항식 fx가 x에 대한 3차식 또는 4차식일 때, 5차식도 있고 6차식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3차하고 4차 방정식의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건데, 여기 지금 방정식의 해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 2개를 곱했을 때 얘가 0이 된다고 하면, 또는 실수 3개를 곱했을 때 0이 된다고 하면, 얘네들이 A하고 A가 0이거나 또 B가 0이거나 또 C가 0이다. 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방정식 fx가 0은 fx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꼴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0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자.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항상 3개 또는 4개의 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데 이거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근이에요. 실근은 제한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만 갖고 어떤 건 갖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개수가 실수일 때, 자, 복소수일 때 아니고 개수가 실수일 때는 항상 그 n차만큼의 그 근을 갖는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얘네들을 풀 거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 건데, 지금 말한 것처럼 fx는 0이다라고 하는 3차 또는 4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이걸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이 근들이 0 또는 0,0,0,0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인수분해가 됐다면 그것들이 0이 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문제를 풀면 되고요. 또는 이제 4차 방정식인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기는 했지만, 왜 우리가 이제 3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에 좀 특징이 있는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1개 있어요. 실근이 1개 있어요. 그런데 4차 방정식은 실근이 없기도 해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실근이 하나 나오는, 즉 x 빼기 실근, 그 다음에 나머지 허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4차는 2차 곱하기 2차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하고 2차로 인수분해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고일 과정에서는 다루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은 공통 부분으로 풀고, 보기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2차식만 있기 때문에 2차 항만 있기 때문에 그걸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 또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칭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대칭형의 모양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4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풀이나 어떤 그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는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다. 4차 방정식은 없을 수 있지만 제한된 유형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돼요. 186번을 보면 이제 다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으니까 이거 0, 이거 0, 이거 0이 되는 거를 찾아라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금방 나오고, 그런데 x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하나 실근이 나오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다 해서 요거는 실근은 아니죠. 그죠? 실근은 아닌데 이건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근해 공식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허근이 나오는 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해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4차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대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x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형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라 했을 때는 일단 앞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 그러니까 이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수를 자,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해,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들로 조합된, 그지? 그런 것들 중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하나 있을 거다. 예상을 해보고 예를 들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7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되네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가 몫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 그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서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12 해서 근해 공식 안 집어넣고 바로 또 되네요. 3, 1, 2, 2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해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집어넣어 보면 어떤 게 들어가면 0이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1 것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은 가능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치환을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여기가 2차식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차라리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를 x라고 치환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치환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하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에서 이 부분이 치환이 돼서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 마이너스 120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a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자 보시면 96인데 마이너스 96인데 16하고 6이랑 해주면 되니까 얘가 잠깐만요.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16하고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에서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그쵸?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실근이 나와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이거나 1이 나오고 실근으로는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64인가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9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허근을 또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핵심의 보기차식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이 2차 짝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4차하고 2차하고 0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환을 해서 구할 수 있는데 보통 치환을 하는 경우는 뒤에가 마이너스일 때 치환이 되고요. 여기 뒤에 상수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치환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무조건 치환을 해서 풀면 되고요. 플러스인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서 안 될 경우에 짝수 그러니까 얘가 보통은 제곱수로 주어져요. 그쵸? 1이거나 문제 한번 볼까요? 그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의 유형을 보면 이거 전에 많이 뒤로 가네. 자 볼게요.
어디쯤 있을까? 눈에 안 보여. 없네. 없어요. 없어. 안 보여.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4차잖아요. 그리고 2차 여기 빵차인데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근데 제곱수예요. 상수항이. 자, 상수항이 제곱수인 거 보이죠? 그렇게 되면 x 4제곱 여기 제곱수니까 5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오면 좋냐면 플러스 10x 제곱 플러스 25.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5x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해서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 즉 합차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5x 더하기 5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0이 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4개의 근이 나오고 자 이거는 또 4개의 근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을 막 다 해서 뭐 이렇게 인수분해 아니 그 각각 집어넣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델타 해서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 좀 이상하게 붙었네.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그래서 곱은 이제 둘 다 5니까 5분의 쓰면 되고 하나는 5 마이너스 5 하나는 플러스 5가 되니까 정답이 0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또 계속 또 유형을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지금 나왔었죠? 우리가 지금 본 게 자 수상이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뭐 있냐면은요 4차식에서 우리가 이제 다뤘던 게 정리해보세요.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3차 방정식을 처음에 푸는 방법 첫 번째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3차 방정식뿐 아니죠?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는데 이때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고차 방정식에서는 그래요. 최고차항의 약수 들 분의 상수항의 약수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실수 곱하기 실수가 0일 때 실수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그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임을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A 2개일 뿐 아니라 3개, 4개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유형이 몇 개가 있냐면 한 뭐 2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통 부분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통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복 2차식인데 이거는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치환을 해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만드는데 보통 치환을 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되려면 자 4차 2차 상수항의 꼴인데요. 4차 2차 상수항의 꼴인데 요 상수항이 제곱수인 경우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반방정식이에요. 자, 상반방정식은 어쨌든 4차, 3차, 2차, 1차 상수 꼴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을 하고 보니, 그지? 개수를 쫙 비교를 했더니 가운데는 뭐 다르든 상관없는데 3차하고 1차가 또 4차하고 0차가 개수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상반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x제곱으로 그러니까 묶어줘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죠? 묶어주라 그랬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상반방정식의 예를 하나를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 6x제곱, 4제곱, 5x제곱, 3제곱, 마이너스 38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은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꼴을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38이 있고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x제곱, 그 다음에 5x, 그 다음에 38은 두고 다시 5x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가 되죠? 그쵸? 5x분의 x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랑 짝꿍이야. 그래서 짝꿍끼리 묶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인 것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또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바로 자, 마이너스 2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6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12를 빼주면 50이 돼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죠? 치환이 가능하죠. 6a제곱 5a 마이너스 50이네요. 되죠? 자, 뭐가 되죠 지금? 20, 15. 그죠? 어디에 마이너스? 여기에. 그지? 그러면은 얘가 어떤 꼴이 될까요? 3a 더하기 10,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복기를 그러니까 환원을 시켜줘요. 다시 한번 쓸게요. x제곱에 3, 자, 아까 x 더하기 x분의 1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 맞죠? 그 다음에 2x 더하기 x분의 1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이꼴 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다시 x를 집어넣어 주는데 x는 현재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3 이런 꼴이 되고요.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3x 더하기 1, x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 하나 1, 2. 그래서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요. 곧 해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 2분의 1, 2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반방정식까지 정리가 되네요. 그죠? 상반방정식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해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해가 됐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일반적인 거를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고.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거 기본. 그 다음에 치환을 하는 방법. 그죠? 치환을 하는데 공통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적절하게 만드는 훈련. 그 다음에 보기차식이 나왔는데 보기차식이란 짝수항만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 특히 창수가 제곱수인 경우, 플러스 제곱수인 경우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부터 보시면 근이 주어졌잖아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된다는 뜻이니까 뭐 A 정에서 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군을 갖는다. 여기서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지금 문제를 먼저 써볼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에서 핵심적으로 꼭 기억해 둬야 될 말이 뭐라 그랬죠?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예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이 하나 있다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1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이라는 거는 자, fx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이 1차 식에 이꼴 0이 되는 요 부분이 바로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 보세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요 직선에서 y가 0일 때 만족하는 x 값이 바로 실근이잖아요. 그런데 1차 방정식을 그릴 때 반드시 쭉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죠? 띠릿 잠깐만요. 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느낌이 오나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을 살펴보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차 방정식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은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4차는요, 재밌는 게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홀수차가 최고차인, 그러니까 n차 방정식에서 n이 홀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실근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3차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군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p값이라고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보니까 2p를 집어넣어 볼게요. 또는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2p 마이너스 1 더하기 2p죠. 안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분명 0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단 말이야. 즉,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조립제법을 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p, 마이너스 2p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뭐냐면 얘 실근은 무조건 하나 같잖아요. 하나는 무조건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지나가는 그래프인 건 분명해요.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근이 중복되는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근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중근이라는 거는 근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모두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할 때 의미는 두 개의 원래는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3차니까 얘는 세 개의 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있죠? 같은 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근이에요. 또 세 개가 같은 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중근이에요. 근데 특별히 세 개가 같은 근이니까 삼중근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중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같은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2차 식이 해당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가 0이 되는 여기에서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얘가 0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을 얘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그 근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에서 너가 중근을 가질 경우는 판별식 뒤죠. 그래서 1 마이너스 8p가 돼서요. p가 8분의 1이 되는 경우이거나 자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즉 1 플러스 1 플러스 2p는 0이 되니까 p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3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는 남이 해주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해보면 해볼수록 늘어요. 그냥 꼭 하세요. 자, x가 있고 x가 있고 x가 있는데 이만큼씩 각각 느린다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가로 세로만 그렇게 느린 거니까 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4를 줄였으니까 빼기가 되겠네요. 그랬더니 243이 되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이걸 가지고 3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식만 세우면 답이 나오겠죠.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왠지 이거는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번 볼게요. 왜 풀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나 해서. 근데 보니까 이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직접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을 대입해 볼게요. 1-9 더하기 13 더하기 23인데 택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더하기 23은 0이니까 이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립제법을 통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서 절대값들을 모두 더하면 돼요. 자, 얘는 지금 공통부분 찾는 거니까 두 개를 묶어서 a 제곱 플러스 13a 플러스 42가 되고요. 자, 요게 지금 13이 되는 게 76에 42니까 뭐라 그랬지? a 제곱 플러스 13a 더하기 42는 0. 그래서 a 더하기 7, a 더하기 6 해주고 다시 환원을 하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7이 되는 거.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되는 걸 찾는데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우선 여기는 실근이 되죠. 그래서 3, 2 땅땅해서 x가 3 또는 2가 나오는 게 돼요. 근데 여기도 될까요? 그래서 보니까 25 빼기 28이에요. 0보다 작아요. 자, 뭘 쓴 거 알겠죠? 판별식을 써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죠. 실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6 해줘야 돼요.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뭐 7, 6에 42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상반방정식이잖아요. 157번은
그래서 한근을 알파라고 두면 알파 4제곱 더하기 8알파 세제곱 18알파 제곱 알파분의 아니죠. 8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에 알파 제곱을 그냥 나눠도 돼요. 나눠도 되는데 원래 이제 방법은 빼내는 거죠. 그래서 8알파 18 그 다음에 알파분의 8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꼴을로 묶어준 다음에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하나하나 대입해보고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